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권준수입니다.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며 외출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도 세정제로 손을 5분 이상 흐르는 물에 씻기도 합니다. 문잡이를 만지기도 겁이 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청수를 누르기가 찝찝한데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예 면봉을 두고 청수를 누르도록 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보기만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불안장애의 일종인 강박증은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더러운 곳에 대한 공포와 이것 때문에 본인이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심한 불안감입니다. 이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비누로 30분 이상 손을 씻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몇 시간씩 샤워를 해서 균을 씻어내야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2011년 영국의 한 여대생은 강박 증상 때문에 하루에 20시간씩 샤워를 해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한 감염증으로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대학생의 부모들은 딸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강박 증상일까요?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끼고 손을 충분히 씻고 거리 두기를 하는 행동을 두고 아무도 병적인 증상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행동을 평소에 한다면 아마도 강박 증상으로 판정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강박증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나 장면 혹은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반복적으로 일정한 행동을 하는 병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조절할 수 없고 마치 어떤 큰 힘에 의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기도 하고 심한 불안감을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강박증은 그 누구보다도 환자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우며 자신의 증세로 인해 불편감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불안을 일으키는 특정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인데 이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힘이 너무 강하든지 아니면 이런 생각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서 부질없는 생각을 뇌에서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박증의 가장 많은 증상이 오염에 대한 과도한 공포, 이에 따르는 세척 행위, 반복적인 의심과 확인 행동입니다. 그 외에도 물건을 정렬하는 행동, 의미 없는 반복 행동,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 반복적인 위협적인 생각이나 과도한 성적인 생각, 그리고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모으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염 강박증의 예입니다. 한 대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들어오고 또래들과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만지는 문 손잡이나 버스 손잡이, 공중 화장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지면 더러운 병균에 자신이 오염되었다는 불안감에 한참 동안 손을 씻어야 합니다. 씻고 나서도 무언가 남아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도 항상 항균 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가지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손을 반복적으로 씻습니다. 이 사례처럼 강박 행동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더러운 것에 대한 공포와 걱정, 이에 따른 행동입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씻고 또 씻고 밖에서 입는 옷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 모두 벗고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기도 합니다.
요사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이 높아서 외출 이후에 집에 들어오면 손 씻기를 완벽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너무 심할 정도로 과도하게 시간을 보내면 강박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엔 확인 강박증의 사례입니다. 한 고등학생은 문을 잠그고도 몇 번이나 확인하고 학교를 가는 도중에도 다시 돌아와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집을 나올 때 분명히 모두 확인했는데도 가스도 안 잠그고 나와서 집에 불이 날 것 같은 불안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또한 창문이 열려 있을 것 같다는 의심 등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자꾸 확인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 생활에도 지장을 주어서 집중이 안 되고 성적도 자꾸 떨어졌습니다. 반복적인 의심과 이에 따른 확인 행동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문을 잠갔는지, 가스는 끄고 나왔는지, 수도는 잠그고 나왔는지 의심이 되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문을 잠갔는데도 안 잠근 것 같고 몇 번씩 확인해야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외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확인하는 그 순간에는 안심이 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의심이 들고 불안해집니다. 이번에는 정렬 강박의 사례입니다. 30대 후반의 한 주부는 장을 보고 물건을 정리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마트에서 상자채로 사온 생수 박스를 뜯어서 생수 병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데 상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정리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냉장고뿐만 아니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가지런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울퉁불퉁 꼽혀있는 아이의 책장은 매일 새롭게 정돈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정리하고 하루 종일 치워야 하는 강박적으로 인해 주부는 극심한 피로를 호소합니다. 이 경우는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제자리에 있더라도 대칭이 맞지 않거나 하면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대칭으로 두어야 안심이 됩니다. 책을 두더라도 책상에 직각으로 두어야 하고, 모든 물건을 놓을 때는 항상 직각이나 대칭이 되어야 안심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강박 증상 중 가장 많은 오염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리고 반복적인 의심과 확인, 이 두 가지의 증상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명 보존을 위해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동입니다.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한 먹고 먹히는 적자생존의 냉혹한 동물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적이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돌아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생명은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속해서 주위에 자신을 공격하는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꾸 의심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강박 증상은 정상 행동에 진화론적 유물이 과도하게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정상 행동의 변이 혹은 과도한 발현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흔히 알려진 학습 이론에 따르면 강박 증상은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학습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은 정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불안은 저절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박증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을 견디기 어려워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다음에 다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똑같은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강박적인 행동으로 불안이 없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박행동은 반복적인 학습의 결과인 셈입니다. 뇌과학의 발달로 강박증에서 뇌의 이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박증 환자들은 전두엽 기능이 감소되어 있고 뇌 속 깊숙이 있는 선조체라는 부위의 기능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선조체 기능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충동적 생각, 반복적 생각이나 행동 등과 관련이 있고, 전두엽 기능의 감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뇌 기능의 이상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신부뇌 자극술이나 감마나이프 등으로 뇌혈의 기능을 바꿔줌으로써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강박증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경조절술인 신부뇌 자극술 혹은 감마나이프 등이 사용됩니다. 약물 치료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가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서 항불안제, 소량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고 약물을 고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것과 잘못된 인지적인 오류를 고치는 방법이 됩니다. 강박적 성격은 가장 흔한 성격 중에 하나로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없고 완벽주의자이며 정리정돈을 잘하고 대인관계를 통제하는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직되어 있고 사무적이며 감정 표현에 미숙한 반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매우 세부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큰 줄기는 잘 보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서 디테일에만 강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꼼꼼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양심적이며 법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성격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너무 심해지면 성격 장애로 발전하여 사회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세부적인 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끝마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융통성이 너무 없어서 대인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돈 쓰는데도 인색하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은 모두 조금씩 강박 증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사회라고들 합니다. 강박증이 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사회이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강박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강박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빨리빨리에 집착하는 조급증,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인 인류에 대한 과도한 집착, 남의 뒷다리를 잡는 평등 강박증, 사람을 기죽이는 영어 강박증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박증 심리들입니다. 아울러 생명을 위협하는 다이어트 강박증, 성형수술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신체 이형증, 그 밖에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섹스 중독, 건강염려증, 도박 중독 등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강박 증상들입니다. 이 모든 질환들은 반복적인 측면에서 강박증과 유사한 점들이 많고 뇌 이상이나 치료 등에서도 강박증과 유사합니다.
강박적인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상당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적인 특징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완벽하기보다는 불안정하고 엉성합니다.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부조리가 만연한 것이 현실인데 본인의 성격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정리하고 완벽하게 하려니 그 차이로 인해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은 현실이 불안해도 참고 완벽하지 않아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긴장을 줄이는 노력과 아울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는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